100%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갑자기 아픈 종목들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간밤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1% 하향 조정했고 또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탈퇴하겠다고 미국에게 경고를 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발 폐렴 확산 우려를 가지고 오늘 중국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아시아 증시들 모두 내림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고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2239선, 코스닥은 67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5G 단독 모드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5G 관련주들 흐름 좋았고요. 또 역시 테마로는 중국발 폐렴과 관련한 종목들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백신과 방역주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까지 흐름 좋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여행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엔터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간 많이 올랐었던 IT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양상이었고요. 또 악재를 가진 한올 바이오파마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단기 눌림목 조정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설 이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눌림목이 나오는 건 아마 저번 주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눌림목 나오니까 대비하셔라. 들고 있는 종목이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 좀 비중 정리를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현금화 전략이 좋겠다라는 설명을 저번 주에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2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좀 가능성이 제기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슈로 시장이 눌림목이 나온다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엄청난 하락이 아니에요. 지금 박스권 상승하는 증시에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 박스권 자리에서 현재 자리가 상단에 위치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좀 수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권 증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자리들 중에서 현재 자리는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고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베팅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설명을 그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오늘자 그리고 어제자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베팅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골라두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이럴 때 제가 과거부터 말씀해드렸던 이런 삼성출판사 같이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를 들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어떤 자리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도 바로 언제 짚어드렸습니까? 이때죠.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로 해서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드렸고요. 이 차트를 정확히 그려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니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삼성출판사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저점을 딛더니 슬슬 우상향을 잡아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11월 중순에 실제 시장 자체는 어땠냐면 11월 중순에는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자리를 만든다?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 이런 전형적인 파라오가 말하는 이 N자형 패턴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하셔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런 맥점 자리에서만 매수하셔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확률 89%에 90%에 육박하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주 차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같은 경우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전형적인 차트죠. 딱 보이실 거예요.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면서 천천히 횡보하다가 위 중간중간 이렇게 횡보 자리 만들어주는 모습 보이죠?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현재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개인을 털어내는 작업이에요. 개미털이를 한 후에 어떻게 된다? 충분히 개미털이가 됐다라고 싶으면 이슈와 함께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종목들 제가 오늘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 고정적인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이 강의 시청하시면서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들 맥점 자리에서 짚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박스권 안에서 조정받는 양상이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좋은 종목을 선취매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이 유효할까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이 투자병법 방송을 보시면서 슬슬 잘 잡아 나가실 거예요. 뭐 삼성 출판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셀리버리도 그랬고요.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세력주 파동만 아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맥점 자리를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차트 굉장히 이쁘죠?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고요. 1차 급등 뒤 눌림목,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다가 횡보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는 저가 대비해서 40% 파동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가 조금 살짝 아쉬웠지만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딱 요 자리였다는 건 감안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맥점 자리에서 종목을 찍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이 힘이 있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늦게서야 전문가님 이제서야 좀 종목을 사도 될까요? 종목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잡아도 될까요? 라고 좀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절대 우리 여러분들께서 따라잡지 마셔라라는 말씀 혹은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무리하게 홀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여태까지 손실이 너무나도 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실을 좀 메꾸기 위해서 내 계좌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이 과감하게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통 이러신 분들이 종목을 홀딩을 하려고 계속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내 계좌의 손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드디어 내가 파라오 전문가 방송을 듣고 제대로 된 종목을 잡으니까 수익이 처음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분하시고 이 종목으로 원금 회복까지 생각을 하세요. 물론 원금 회복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굉장히 자리를 잘 만들던 종목들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종목을 보시면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 안구건조증 관련 종목입니다.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세력주 차트의 흐름을 그려가고 있어요.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 유지해주다가 횡보 자리 만들다가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다가 지금 돌발적인 악재, 이 임상이 실패했다는 악재가 뜨고 나니까 종목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하한가를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방으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파라오가 맥점 자리에서 짚어준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또 자신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전부 다 먹지 않아도 우리가 다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먹지 않아도 또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가락하게 되면서 맥점 자리에서 또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욕심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투자병법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리는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과욕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수익이 났다면 욕심 없이 과감하게 익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웰크론입니다. 중국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를 가지고 최근 백신과 방역주들 그리고 미세먼지 종목들까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웰크론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웰크론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계속 보유할까요? 지금 보유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어제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4%가 눌림목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수해라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막 매집이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트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가로 바로잡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잡으셔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잡으시라는 말씀드렸고 시가 대비해서 가격을 잡아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딱 요 라인이 나오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라인을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저가 자리, 이 가격 이하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장중에 이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단기 이슈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짧게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어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맥점에 들어가셔서 아마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 중에서도 대장주격 종목을 건드시는 분들은 좀 더 괜찮으셨을 겁니다. 50이라는 종목이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대장주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종목을 보시면 딱 이렇습니다. 이 자리는요, 정말 누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고점에서 누가 찍냐, 이 종목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자리는 시작 자리다. 매집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공략하시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자 어떤 흐름 보여줍니까? 장 초반에 살짝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꼬리를 달고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꼬리 대비해서 고점까지 18%, 장중에 지금 전일 종가 기준에서는 27%라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확률 높은 공략 자리는 아마 오늘은 끝났어요. 그래서 공략을 추가적으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이 관련 종목을요 오늘 또 매집 들어갔어요.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올 겁니다. 요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파라오가 어떤 말 하는지 슬슬 알아들으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지금 이 종목 추가적인 급등세가 가능해 보이니까 내가 정말 좀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스캘핑 관점에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고수이신 분들만 단기적으로 스캘핑 전략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웰크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희가 편입주 AS 시간에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12월 말에 파라오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이후로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아까 주식 명언에서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인텍으로 수익을 났다면 이제는 안녕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욕심을 내지 않고 반드시 분할 매도, 최소 못해도 절반 매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보셨을 거야. 무슨 모험 같은 종목을 추천하냐. 무슨 이 주식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고수들만 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로 바로 이 파인텍과도 같은 종목 자리들을 많이들 추천해 드렸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인텍을 보시면요. 차트만 보셔도 왜 이 종목을 파라오가 추천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딱 자리 보이죠? 1차적인 급등 나옵니까? 나왔죠? 주가가 눌림목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누가 짝이라던 듯 지켜주는 듯이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횡보 자리가 나오다가 이 21 이평선을 다 역배열해서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61 이평선도 아래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도체 실적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추가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기대감과 중국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설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그냥 세력주고요. 세력주의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종목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으니까요. 절반 매도 때리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전고점 넘어설 수 있는 파동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텍 도와드렸습니다. 파인텍은 전량 매도보다는 반 매도 정도 일단은 실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 종목인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아까 짚어드린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크린앤사이언스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크린앤사이언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크린앤사이언스는 미세먼지 그들 중에서도 이 필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 공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크린앤사이언스예요. 크린앤사이언스가 국내 안에서 필터 시장에서는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이슈라든가 이번에 질병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좀 의문이실 거예요. 웰크론은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50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이 종목만 안 갔냐? 지금 현재 웰크론과 50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지금 현재 폐렴 관련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 종목들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 지나고 2월, 3월, 즉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부터 미세먼지 황사가 왔을 때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조금 더 엉덩이가 좀 무겁다라고 설명이 드렸었죠. 종목은 박스권, 이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맥점 자리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역시나 제가 그리고 있는 세력주의 파동을 어렴풋이 좀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죠. 60일 이평선을 이탈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고 차트가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디서 사야겠어요? 이 고점에서 사야겠어요? 저점에서 사야겠어요? 저점에서 사야겠죠? 박스권 구간 중에서도 이 저점 구간, 여러분께서 가격을 한번 말씀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27,0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파동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난 실적과 함께 단기적인 상승 좀 어렵다. 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50이라든가 웰크론 같은 종목 전략 제시해줘도 종목을 빠르게 매매를 못한다. 혹은 난 직장이어서 천천히 안전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저가 구간에서 공략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대장주격인 크린앤사이언스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는 초봄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 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가격 전략은 27,000원 이하선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처럼 조정받았을 때 사야 하는 종목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마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때
강력하게 매수를 통해서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아마 원하실 겁니다. 뭐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금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면 루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굉장히 지루해지기 때문에 종목이 한 편입하고 나서 1주에서 2주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 아마 실적도 이번에 과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 이슈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렴풋이 뭐 파동이 나와도 한 30%에서 50% 파동까지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파라오가 추천한 종목들, 이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추천했는데 난 여태까지 놓쳤다. 혹은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세력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세력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시장과 뭐 세력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나쁘끄럽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문가님 신이세요? 어떻게 시장도 이렇게 잘 맞추고 왜 종목들을 이렇게 잘 맞추세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거 저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 높은 종목들을 짚어내고 시장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만한 분석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준만 잘 설정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이 세력주 파동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맥점,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요즘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구경GNM이 90% 급등했고요. 소프트세니오 50% 급등했고요. 삼성출판사도 50% 급등했고 이 이낙연 관련 종목들도 상승 추세에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저는 뭐합니까? 종목의 익절 자리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비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세력주 확률 89%의 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 투자병법 강의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황과 함께 앞으로 찍어내야 될 만한 종목들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과연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세력주의 그 급등을 포착하는 방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아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항상 이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강의
확률 높은 종목들을 짚어내기 위해서 제가 강의뿐만 아니라 종목들 지금 이 강의 방송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타이밍은 그냥 종목만 볼 만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장도 참고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데요.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분석을 하고 이 하락을 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의 하방을 맞추셨나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모든 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석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석을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여러분들 요즘 가장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요겁니다. 미중무역 합의예요. 말을 들어보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서로 굉장히 싸우다가 우리 화해하자라고 해서 트럼프하고 그 시진핑하고 지금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 보면 어때요? 뭔가 찜찜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내가 완벽한 화해를 한 것 같지 않은 제가 우리 그 형제가 뭐 아들들이 있는데 뭐 형제가 싸웠는데 엄마가 화해하라고 해서 강제로 화해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죠? 뭔가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살짝 드러나죠. 살짝 농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더욱더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 이번에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서 관세는 좀 낮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고요. 관세가 조금 내려갔어요. 중국에게 부여했던 관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의 이 중국 괴롭히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견제는요. 이 관세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중국이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으로 기업들을 사들이게 되면서 이 기술력 또한 같이 사왔는데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갑자기 빠르게 중국이 이 기술력에 대한 성장을 이뤄내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슬슬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겠죠. 지금 현재 이 중국이 만드는 5G라든가 그 이외의 기타 기술력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술적인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관세를 내리면서 모든 것이 화웨이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으로는 뒤에 악수를 하면서 뒤에 칼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빈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우리 여러분들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규제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기타적인 견제도 현재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홍콩의 시위는 단순하게 홍콩 이 지역의 시위로 끝내면 안 된다. 뭐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라는 설명드렸죠. 이것도 기타 견제 일부예요. 지금 현재 보면 이 홍콩의 시위가 더 커지고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유,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안까지 제출되게 되면서 홍콩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골머리를 썩는 데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던 가장 큰 악재였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 이슈가 터졌다. 유가가 상승했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이란이라는 국가는 지금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가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 보면 지금 이제 유가를 생산해서 어느 국가에 팔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국가가 어디냐? 중국. 중국의 가장 큰 원유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한국,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쭉 있게 되는데요. 1, 2, 3. 지금 현재 이란이라는 국가가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친중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즉,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 중국과 한국, 인도를 지금 그 친중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단순하게 그냥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요, 여태까지 분리했었던 이 미국의 지금 현재 판세를 완벽하게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상세한 부분을 한 번씩 다 뜯어보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강의는 정말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상세한 부분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재밌는 걸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란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 한국 그리고 인도까지 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이 이란의 공격을 통해서 이란과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얻게 됩니다. 한 가지 효과를 더 얻게 되는데 바로 뭐냐? 요거예요. 이 미국이 솔레이만이라는 이 인물을 무엇을 통해서 미국의 드론을 통해서 MQ-9 리퍼라는 이 무인 드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의 저격하다시피 해서 이 인물을 사살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무엇까지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냐면 단순하게 이 인물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끝낼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란이라는 국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랑? 북한이라는 국가랑요. 지금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경제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국가. 그러면서도 최근 친중의 성격을 들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들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인물을 사살하게 되면서 누구에 대한 경고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인물이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실제 이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북한의 제대로 된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혹은 행사도 많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미사일 쏜다 안 쏜다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이 이란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북한이 잠잠해진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은 효과를 이뤄냈다. 지금 현재 많은 돈도 들었고 반발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 용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큰 흐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중 무역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이 미국이 승기를 잡아가게 되면서 중국하고 굉장히 공정한 협약이 아닌 불공정한 협약, 사실상 뭐 그런 협상은 없겠죠, 그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이 됐다. 그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협상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중국은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최근에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한 가지 경고를 더 합니다. 1월 3일.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1월 3일 날 말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두고 볼 것이다. 두고 보고 한미연합훈련 중지했었거든요.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임명이 되게 되죠. 이 강경파 리선권이라는 인물이 북한의 외무상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강경파라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강력하게
상대가 군사적인 움직임을 한다면 우리도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당히 미국이 싫어할 만한 인물이 정확히 임명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한반도 지역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중지됐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월 달 초를 조심해야 되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마 명절 직전에 하진 않겠죠. 명절이 끝난 이후에 아마 2월 달 초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군사훈련에 대한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방을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이슈, 군사훈련이 일어날지 이 한반도의 긴장감이 터질지는 사실상 우리가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예상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외교적인 상황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이요. 코스피 지수 박스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자리 중에서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고점이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한데 호재성 뉴스 요즘 없어요. 미중 무역 합의 이미 끝났어요.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거기에다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올라가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악재가 터지려고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안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마무시한 하락이 아닙니다. 어떤 하락이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되 상승을 하긴 하지만 대세 상승을 좀 이어가긴 하지만 이 상승은 계속되지 않고 단기적인 눌림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의 부분들이 하나 더 포착이 됐었죠. 최근에 지수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날리던 때와 좀 다르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왜?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추세상 고점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신용 물량이 단기적인 반등에 보이게 되면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항상 신용 물량이 추세상 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지수의 하방을 불러왔었던 만큼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종목들을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더 기다렸다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에서 찍으라는 말씀을 제가 바로 어제도 드렸고 저번 주에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락세가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각만 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수익권에 들어가신 종목은 비중 정리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습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 것인가? 세력주를 찍어야겠죠. 세력주 중에서도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는 종목을 찍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전 매매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어떤 자리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1번 자리는 공략하는 자리가 또 다르고 2번 자리도 전략이 다르고 3번 자리도 또 전략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1번에 해당하는 종목들, 2번에 해당하는 종목들, 3번에 해당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바로 실전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써니전자라는 종목이죠. 종목 몇 번 자리입니까? 그죠? 딱 보시면 이해되시죠? 매집이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 뒤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몇 번 자리? 바로 세력주 파동의 1번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직장 투자자분들이 하시긴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가지고 있죠. 빠르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매집 파동 이후에 추가 급등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겠죠. 이러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집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저는 강력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급등? 24% 급등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편입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몇 번 자리 구간에 들어갈 때까지 1번 자리가 끝나고 몇 번 자리로 넘어갈 때까지
2번 자리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정확하게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24% 파동 안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또 있죠. 이 종목들을 오늘 추천드린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추천해? 말이 돼?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자 정확히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50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은 오늘자 저가 대비해서 21% 파동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재밌죠? 이 파동이 무엇이기 때문에? 매집이기 때문에. 1번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주가를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실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마 저의 상세한 리딩이라든가 실시간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자리를 잡아드려야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들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1번 구간, 1번 구간이 지나고 나서 2번 구간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종목이 횡보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제일 쉬운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가에서 사고 고가에서 파면 되니까요. 저가에서 사고 고가에서 팔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3번 파동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제일 편한 자리가 2번 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이런 종목이 있겠죠.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정확하게 박스권을 그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동 안쪽에서요.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 뒤 전형적인 박스권 구간을 들어갑니다. 종목은 기본적으로 15% 파동에서 꼬리까지 한번 체크해 봤을 경우에는 25%의 파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자리에서 어디서 사라고요? 쉽죠? 어디서? 박스권 자리에서 고점에서 사요? 저점에서 사요? 저점에서 사야겠죠. 저점에서 사야겠죠. 저점에서 사야겠죠. 저점에서만 사도 15%, 20% 파동 안쪽에서 간단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너무나도 뻔하게 그려가는 세력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이월드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역시나 똑같이 1차 급등 눌림목 이 이월드예요. 종목이 등락폭이 나오죠. 이 등락폭, 이 상승 파동만 단기적으로만 봐도 24%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저가 구간에 있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슬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자리죠. 3번 파동 자리입니다. 1차 파동이 나오고 주가와 횡보세가 나온 다음에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한다? 추가적인 파동을 보인다. 실제 국영제은행 같은 종목 3번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리고 종목은 90%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정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최근에 추천드렸던 셀리버리 같은 이런 자리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충분히 편입하셔도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찍을 겁니다. 바로 눌림목 이후에 바로 매수해서 단기적인 상승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3파동 구간까지, 3번 구간까지 40% 이상의 상승세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장 눌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시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에 기회가 오고 있고요. 이 자리만 찍으셔도 2월 달 수익을 내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반드시 확인하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추천주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현재 장세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과 또 매수의 팁 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자, 종목 이름은 CMG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번에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차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만들어가고 있죠. 저희 2번 자리를 거쳐서 3번 파동으로 나아가기 직전인 종목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종목은 지금 현재 매수가 자리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아래 하단에는 시가이하라고 아마 나오실 수 있는데 종목은 3,850원 자리 이하로 사세요. 3,850원짜리 바로 저점 자리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300원짜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3,700원짜리로 짧게 들고 가셔도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셀리버리 같이 재략주 이슈 터뜨리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CMG 제약 반드시 관심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CMG 제약이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자, 전문가님 힌트 주실까요? 자, 슬슬 시장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만 찍어도 우리 여러분들 세력주의 특성만 아셔도 50%, 100%까지 가능성 있는 종목들 찍어내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추천한 웨크론이라든가 50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매매 트레이딩하기 힘드셨죠, 그죠? 아마 단타만 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 이 호흡기 중국 이 폐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한 맥점 자리에서 찍을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비교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최근 제가 찍어드렸던 셀리버리 같은 맥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편입하고 수익 실현 나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네, 투자병법 검색하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시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